네, 안녕하세요. 천자문 익히기 오늘은 42일차 과정입니다. 42일차 과정에서 어떠한 19절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고요. 대꾸를 이렇게 이루게 되죠. 상허, 허가 화죠. 상화 하목. 허는 중국어가 허죠. 예. 상화, 이 화다는 얘기죠. 윗상자. 그 위에서 이렇게 화하면 위에서 화하고 아래에서 목은 이게 화목할 목자입니다. 아래에서 화목한다. 그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해석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이게 지압이 붙자죠. 남편이란 얘기죠. 요게 이제 노래창입니다. 노래창인데 요거를 노래는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를 창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며느리 붙자인데 그 아내를 나타내기도 하죠. 이건 딸을 숫자입니다. 따라간다. 요거가 이제 상당히 변질이 많이 된 그런 문구긴 한데 남편이 부르면 와이프는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부르면 와이프는 쫓아간다.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에서 화하면 하에서 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화를 한다면 아래에서는 목할 것이요.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쫓아가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뭐 잘잘못을 떠나서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또 유학의 분위기가 그랬고 어떤 남성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좀 있었죠. 상당히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한문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문 해석 중에서 A, B, C, D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저 글자가 순서대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A, B 하면 C, D 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도 물론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 C, B, D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당히 이런 게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해석에 아예 그 한문 교재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많다. 제가 중어중문학과 다닐 때도 그 중어중문학과 그 한문 교재에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오른쪽도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상하가 화목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효경에 보면은요, 이 효경에 맨 처음 시작하는 게 효경에 맨 처음 시작하는 게 개 10개자죠. 종, 명, 의, 장이라는 게 있어요. 개종, 명의장. 뭐 효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선왕이 옛날 그 요순시대 때를 얘기한 거죠. 이 선왕이 어떤 그 지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덕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용. 그래서 이 용 다음에 화목이 나와요 이렇게.
화목이 바로 나옵니다. 그 효경에서는. 아니 뭐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효경은 뭐 워낙 그 알려진 경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용화목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하무원이라는 게 나와요. 예. 상하가 이 무원이다. 아유, 이렇게 원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원망, 아유, 그 그러니까 화목을 가지고 이게 화목하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 도의 덕을 가지고 그랬더니 상하가 원망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효라는 것이 어떤 덕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어, 이 얘기를 효경에 있는 거를 이제 이 네 글자로 줄인 거죠. 그러면 상하가 무원이고 그 이 화목을 얘기하는 건데 상은 화하고 하는 목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 얘기는 해석할 때 상하가 위아래가 이렇게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하가 화목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덕. 앞에서는 이제 도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덕 중에 이것은 이제 효에 대한 덕, 이 효가 덕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그런 그 덕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남편은 부르고 와이프는 부르면 그냥 네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해석들은 전부 다 그 구글에서 일본어라든가 일본 해석이라든가 혹은 중국 해석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것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상당히 그 잘못된 그런 해석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뭐 학자도 아니고요, 유림도 아니고 그 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단화로 그 조선시대의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어찌됐든 좋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중국 사이트와 그다음에 일본 사이트라 이렇게 다 참조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상하 화목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네이버나 구글을 보면 상에서 화를 해야만 하에서 목한다 해서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화라는 것은 뭐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화라는 것도 별을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그 다음 갈게요.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자,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면요. 부부가 이런 거죠. 부부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왜냐면 대꾸니까 앞에서 한 거를 뒤에서 받아야 되니까 대꾸니까 부부가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르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창자에 대해서 이게 허신의 설문회자라든가 또는 이제 그 갑골문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요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뭐 노동요라든가 노동요가 아니라도 민요들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매기면 뒤에서 따라하거든요. 뭐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뭐 뭐든 앞에서 이렇게 매기고 따라하고 매기고 따라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민요도 많죠. 그런 게 제주도 민요도 많고 또는 이제 대꾸식으로 이렇게 가는 민요도 있고요. 부부가 그런 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노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인생을 살면서 요거는 효에 대한 덕을 얘기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부부에 대한 덕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해 보면은요. 얘기해 보면은 그 이 부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한 예가 어떤 것이냐 이게 쭉 나오는데 절대 남편이 최고고 와이프는 따라가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부부의 일변은 그런 게 아니죠. 뭐라고 그러냐면
의리를 지켜야 이제 예가 나온다. 부자애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뭔가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 예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 남편이 부르면 와이프가 내 쫓아갔다 이게 아니라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남편은 이 부인을 갖다가 내 그 반려자로 이렇게 하고 딴 눈을 팔지 말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이렇게 섬겼으면은 딴 남자한테 눈 돌리지 말고 그런 것이 요즘은 이제 많이 희박해졌죠. 그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것도 좀 바보다 뭐 이런 게 이제 요즘에 그거지만 어쨌든 예전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꼭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닌 의리를 지키는 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그런 의리가 서야만 예의가 선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한잼이라는 한글로 써드릴게요. 물론 거한잼이라는 이런 이제 고사성어도 제가 이제 선자문 다 마치면은 강의를 할 건데요. 거한재미가 요 안까지 눈 앞까지 들어 올린 거예요. 밥상을 이렇게 재미 나란히 맞춘다 이거예요. 눈썹과 나란히 맞춘다. 밥상을 이렇게 남편이 그 밥을 먹을 때 되니까 딱 와이프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딱 들어 올려서 눈 앞까지만 이렇게 딱 맞춥니다. 눈 앞까지 이렇게 딱 맞춥니다. 매번 그랬죠. 매번 기록에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편이 부르면 야 밥 가져와 부르면 와이프는 이렇게 따라간다. 이 거한잼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뜻이 아닙니다. 거한잼이라는 거는요. 숨겨진 얘기가 있어요. 숨겨진 얘기가 괄괄한 왈가닥 여자가 그 당시에 그 이름난 그 유생이죠.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그래갖고 난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해서 빵빵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그 왈가닥 왈패짓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고 전현자가 어떻게 시집 보내나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소문을 들어요. 이렇게 그 뛰어난 선비가 그리고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청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여자 같은 경우에 참 그게 굉장히 그 선비 이름이 양홍인데 아무튼 양홍이 직접 와서 이렇게 청혼하니까 어찌됐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왈가닥 갖고 그냥 막 함부로 하고 맨 사건 사고만 저지르던 그런 이 여자인데도 힘이 장사였죠. 그런 여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거한 재미를 해요. 항상 그 남편한테 공손하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남편은 어떡하느냐. 그럼 이리 주시오. 그게 아닙니다. 양홍은요. 바닥까지 이마를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큰 절을 하면서 그 밥상을 받았어요. 매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부가 남편과 와이프가 이게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따라하듯이 아니 이렇게 공경을 하는데 그것이 오냐 해갖고 받아먹 그런 그냥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의를 갖추니까 이 부부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고 이게 얘기에 나옵니다. 앞에 거는 효경에 나오는 얘기고 뒤에 거는 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쌓이고 의리가 쌓이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예라는 것이 이제 형식적인 거다 보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천자문이 나올 때는 원시유교거든요. 원시유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까지 배운 유교는 그 주자식 유교죠. 그냥 성리학을
배운 거고, 성리학은 주자는 이 먼 뒤에 가면 이 천자문 시대 때보다 엄청 뒤에죠. 이게 이제 그때 나오는 그 주자가 바로 그 송나라 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건 그보다 훨씬 전이고요. 당나라보다도 훨씬 전이고, 수나라보다도 전이고, 위진남북조에서도 초창기죠. 그때 나온 거니까 아주 원시적인 유교 몇 세대 위의 거죠. 그때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변질되기 전에, 즉 부부가, 이것도 상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상하가 화목할 것이요. 부부는 부부는 뭐 부르면, 노래를 앞에서 선창하면 따라가듯이 그렇게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게 덕이라는 거죠. 이게 여긴 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상하의 덕. 덕은 효는 덕의 근본이라 해갖고 상하가 화목해야만 그 덕의 근본이 선다. 그러니까 부부가 창수해야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만 덕이 선다. 그런 얘기죠. 앞에 건 효경 얘기, 뒤에 건 얘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들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글자들이 이렇게 있는가. 그러니까 윗상자죠. 처음에 윗상자를 보게 되면 이게 땅이 있죠. 대지가 있고 대지 위에 이렇게 점을 그려서 하늘을 상징했죠. 지상문자죠. 이것이 위다. 땅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위쪽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이제 위를 나타내기도 했다 해서 나중에 가선 요 사이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윗상,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네, 그 다음 갑니다. 화자. 아까 제가 벼가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요걸 보세요. 요 피리 약자입니다. 피리예요. 피리. 그 피리가 이제 요렇게 생겼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피리 약자. 이게 그 지금도 이런 게 있어요. 요게 부는 게 이렇게 길어서 길게 생겨서 지금도 이렇게 불어요. 이 머리를 움직이면서 후 이렇게 부는데, 요게 이제 음들이 다 다르죠. 이렇게. 그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얘네가 조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어울려서 조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피리가 나중에 피리가 뭘로 붑니까? 요 입으로 불죠. 이제 글자가 나중에 요 입구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항상 이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요. 나중에 가서 요 벼화자가 왼쪽으로 쓰게 되고, 요 피리는 생략되고 입구가 된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죠. 그래서 마치 벼로 밥을 내서 이 입에 퍼담는 나눠 먹는 요게 화다. 전혀 아니고요. 화라는 거는 각각의 음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음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야 이 사회가 구성이 된다 이거죠. 그게 화자지 뭐 밥을 해서 나눠 먹는다. 자, 어쨌든 그 화자는 바로 그 음악이 조화롭게 되는 것처럼 천지의 모든 이치가 조화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하자죠. 아래 하자 같은 경우엔 아까 윗상자하고는 거꾸로 이 땅을 중심으로 아래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화목할 목자. 이건 이제 나중에 소전체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된 글자입니다. 원래 그 갑골문 시대 때는 이런 글자가 없었죠. 소전에 가면 요게 그 육지를 나타내는 육자입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사진 요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산들과 이게 익숙한 풍경이죠.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 언덕과 산들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보이는 지형이죠. 그거를 그냥 그린 거죠. 이렇게 산 뒤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또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이는 요거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육지죠. 육지의 특징이죠. 그래서 눈목자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눈은 눈인데
이렇게 이제 먼 산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래서 눈빛이 부드럽다. 먼 산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빡눈 째려갖고 먼 산 안 보잖아요. 편하게 보면서 뭔가 지그시 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화목할목이 아니고 온화할목입니다. 이게 온화할목. 온화할목인데 이게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이 온화하게 산다 그래갖고 안 싸우는 거예요. 이게 먼 산을 보는 눈처럼 이렇게 먼 산 보는 눈을 가져라. 그렇게 사람들도 그게 바로 화목한 것이다. 즉 이때의 화목할목의 특징, 아까는 화할화의 특징은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각 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바로 화할화자라면 화목할목자는 뭐냐면 눈빛이 온화한,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화목할목자의 원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목자를 이렇게 붓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지육, 산들이 이렇게 이제 산들이 이어져 있는, 자, 먼 산을 바라보는 눈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바로 화목할목자가 되겠습니다.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쌍활화 아래하 화목할목. 자, 다시 읽습니다. 위쌍활화 아래하 화목할목. 네, 그 다음 지아비 부자가 되겠습니다. 지아비부 또 사내부라고도 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비녀가 보이죠. 그 일반적인 성인식을 안 치룰 때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제 풀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머리를 닦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성인식을 치르면 이 머리를 둘둘둘둘 감아서 위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비녀를 딱 꼽거든요. 요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이고 이게 큰 대자거든요.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이 머리에 이렇게 비녀까지 딱 꼽은 거. 요게 바로 그 지아비 부자인데 혹은 또 사내 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비녀는 그래서 사내들이 이제 꽂고 다녔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아비부 혹은 사내부라 그래갖고 비녀를 꽂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노래 창자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물론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부를 창자다 그러는데 야 임마 해서 부르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기도 이제 입이 보이지만 여기도 입이 있죠. 노래를 부르는 이게 창성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니까 이 원래의 이건 노래하는 것이다 해갖고 입을 이렇게 더 추가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태양을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그려놔요. 이거 가로 알자거든요. 입. 근데 이게 원래 부르다는 뜻인데 근데 왜 태양이 있느냐? 이게 농사 일을 할 때는요. 그 낮에 하거든요. 낮에 농사 일을 하면서 여기 여성이 부르죠. 그죠? 근데 여성이 부르든 남성이 부르든 누가 부르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꼭 남성이 불러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여성이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부르고 따라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한 사람 이렇게 부르면 따라하고 또 하죠. 저도 어떤 때는 어른들이 내가 노래 부르면 어른들이 따라 부를 적도 있었어요. 내 어릴 때 그 농사일 할 때는. 아니 왜냐면 서로 다 힘드니까. 서로 다 힘든데 그 힘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 부르는데 거기에서 무슨 남자 먼저 해야 되고 어른 먼저 해야 되고 참 그런 글자인데 이게 창성하다는 뜻이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한다는 거는 자기 땅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이게 번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성하다, 번성하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니까 원래에 이게 노래 부르다 해서 입구자를 추가를 시켜놓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를 창, 노래창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노래라는 것이 빠져버리고 부를 창자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도 노래 부르다는 뜻이 아주 많이 남아 있죠. 창 한번 해봐라 했을 때는 노래 한번 해라는 얘기죠. 자, 노래 창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며느리 부자죠. 며느리 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아내 부자라고도 하죠. 여인 부자라고도 하고, 요거는 이제 그 여성을 나타내는 글자죠. 이게 오른쪽에서 여성을 나타내는 게 이게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글자를 보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빗자루, 쌀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쌀이비. 쌀이비를 들고 있는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쌀이비가 이게 너무 작은데, 쌀이비, 자기 키만한 쌀이비죠. 그거를 들고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며느리 혹은 여성 혹은 아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근데 빗자루를 들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빗자루를 들었다는 얘기는 청소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청소를 한다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였죠. 왜 그러냐면 물론 대충 청소할 수도 있겠지만 힘든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힘든 일을 뭐 물건을 옮긴다든가 뭐 무슨 농사를 한다든가 뭐 그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떤 3D 직업이고 어떤 청소를 한다는 것이 무슨 비하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청소를 하는 거 누구나 다 일을 하는데 청소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비하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추자입니다. 위에 손이 있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빗자루에 막대가 이렇게 있죠. 마대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놨다. 우리 마대자루 마대 말릴 때도 이렇게 마대걸레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손이 있고요, 마대가 있고. 자, 이게 빗자루라는 추자거든요. 비추자. 그럼 이제 여성이 요 앞에 이제 여성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그거죠. 며느리 부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마지막 글자죠. 따를 숫자. 따를 숫자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죠. 요 왼쪽에 요게 언덕 부자가 있죠. 언덕 부자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전에 소전체에는 이렇게 언덕이 가운데 들어 있었죠. 요게 해서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빠졌는데 여기 왼손이 보이죠. 왼손. 그러니까 왼손이라는 얘기죠. 왼손. 이렇게 왼손. 혹은 요렇게도 쓰는데 자, 이렇게 왼손이 먼저 나오고 그 밑에는 고기 육자가 있죠. 이건 고기 육자. 자, 그 다음에 착. 전체 거를 착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어떠한 뜻이냐 그러면요. 사실 왼손으로 제단에 고기를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그를 차기나 고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왼손에 고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단에 고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언덕부자가 언덕이라는 거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 고기를 가지고 고기는 이제 제물이죠. 가지고 올라가면 그 뒤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 관련된 글자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언덕을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고기를 가진 왼손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고기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자, 간다 해서 이렇게
달착 이렇게 써주시면은 따를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자를 이렇게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은 이거 금방 되네. 이러한 거 아주 신기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아비 부 노래창 며느리 부 딸을 수. 네, 한 번 더 갑니다. 지아비 부 노래창 며느리 부 딸을 수. 네, 이렇게 해서 42일차 강의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자, 상화하목이라는 얘기는 상하가 화목해야 되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화 하목이며 이렇게 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며 부창부수라. 예, 부부는 부르고 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먹이고 받고 주거니 받고 이러면서 사는 게 부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다정다감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거를 남편이 부르면 와이프는 탁 쫓아와야지 이래 버리면은 굉장히 삭막한 해석이 되고 너무 좀 심한 별로 그렇게 다정다감한 모습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시유교적인 상태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라, 순이라, 니라 뭐 이렇게 한다 보면 상화 하목이며 부창 부순이라.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니자를 빼서 부창 부수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상화 하목이며 부창 부수라. 상화 하목이며 부창 부수라. 상화 화목이며 부창 부수라. 상화 하목이며 부창 부수라. 상화 하목이며 부창 부수라. 네, 여기까지 해서 42일차 강의가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43일차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